나의 꽃다운 클래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나의 작은 미니 정원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식물 소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의 작은 잎들이 나와 있는 이 식물은 황금새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의 느낌으로 옆으로 포복하면서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고요. 다육식물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황금새덤은 노란색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그 앞쪽으로 조금 특이한 식물이 있는데요. 형태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인테리어 식물로도 각광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이 아이는 피시본이라고 하는 생선의 뼈 모양을 닮아 있어서 이름이 피시본이라는 독특하고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작은 식물은 티피라고 하는 다육식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는 로제트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로제트형은 꽃잎의 모양처럼 바닥에 붙어서 잎이 원형을 띠면서 자라는 식물을 로제트형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추나 이제 봄동에서도 보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꽃대가 올라와 있는 이 다육식물 이름은 파필라리스라고 합니다. 파필라리스는 길게 꽃대가 올라와서 종 모양처럼 꽃이 피는 다육식물 종류입니다. 또 하나,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콩 모양처럼 생긴 식물이 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노경콩란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없는 이 식물은 이오난사 틸란드시아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이오난사 틸란드시아는 트리코미라고 하는 작은 솜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리코미 하는 일은 이제 먼지를 흡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이 아이가 잡아먹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귀여운 첨경물로 사용할 수 있는 피규어들도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식물을 식재할 때 꼭 필요한 흙들과 꾸미기 재료로 필요한 색돌들을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흙은 이제 배양토라고 하는 흙입니다. 배양토는 소독되어 있는 양분이 들어있는 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물 분갈이를 하거나 식재를 하실 때에는 화단에 있는 흙이나 운동장에 있는 모래 이런 거를 가지고 식물을 식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단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서 식재할 경우에는 그 흙 속에 들어있는 개미알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이제 집안에 개미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아기를 기르고 있으시다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흙은 이제 가까운 꽃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장에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독되어 있고 양분이 들어있는 배양토를 사용을 해서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굵은 모래라고 하는 마사토가 있습니다. 이 마사토는 굵은 모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굵은 모래와 배양토를 같이 혼합하여서 물 빠짐이 조금 원활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굵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 돌은 난석이라고 합니다. 난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여기 보이는 난석은 이제 굵은 마사보다 조금 더 굵은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난석의 하는 일은 아래쪽에 배수층을 형성을 해서 물 빠짐이 조금 원활하게 하고 화기 자체가 지금 배수 구멍이 없는 화기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배수층을 충분히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난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석은 보통 동양꽃꽂이, 동양난 심을 때 사용하는, 동양난 사용할 때 동양난 심을 때
동양란 심을 때 활용하는 게 이 난석이고요. 서양란 심을 때 활용하는 건 바크라고 또 다른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꾸미기 재료로 사용하게 될 색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리고 블루 색깔, 그리고 조금 입자가 큰 화이트 색돌과 다양한 색이 혼합되어 있는 색돌, 그 다음에 옆쪽으로는 에그스톤이라고 하는 꾸미기 돌, 그 옆으로는 화산석,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첨경물들과 함께,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작은 정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물 식재에 앞서서 흙을 먼저 혼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보비력보다는 물을 배출하는 통기성이 조금 중요한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배양토와 마사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서 흙의 입자가 너무 얇지 않게 흙을 혼합하여 만들어서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먼저 옆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먼저 유리하기 아래쪽으로 굵은 난석을 이용해서 배수층을 형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배수층을 형성해 주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빠짐이 원활하게 식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난석을 바닥 쪽에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혼합된 흙을 그 위에 올려줄게요. 배수층과 흙을 먼저 올려주신 다음에 식물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포트에서 꺼내실 때에는 포트를 말랑말랑 누르신 다음에 꺼내주시면 쏙 잘 올라옵니다. 지금 황금새덤 같은 경우에는 포기 나누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황금새덤을 한 곳에 심지 않고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게 살살 포기를 나눠주신 이후에 아래쪽의 흙은 조금 덜어내 주시고요. 내가 디자인하는 높이에 알맞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한 이후에는 흙을 주변부로 채워주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심어주겠습니다. 남은 새덤도 같이 심어주겠습니다. 다육식물의 특징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다육식물을 심으시는 분들은 고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딸려오는 흙을 조금 같이 사용해서 심어주셔도 좋고요. 땅속에 깊게 박지 않아도, 깊게 심지 않아도 뿌리를 자연스럽게 잘 내리기 때문에 한두 달간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로
보셔도 금방 자리 잡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로 손을 꾹꾹 눌러가면서 흙으로 고정을 해주시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 셋덤은 잔디처럼 옆으로 낮게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변의 공간을 주시면서 심어주실게요. 충분한 주변 공간을 확보하여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파필라리스를 심어보도록 할게요. 묵은 흙은 조금 덜어내 주신 다음에 같이 묵은 흙이 안 좋지는 않은데요. 양분이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양분이 있는 배양토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식물에 좋은 영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흙을 다시 한번 혼합하겠습니다. 칠 대 3의 비율로 혼합하실 때에는 굵은 모래가 7, 배양토가 3의 비율로 혼합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초화류를 심을 때에는 반대로 배양토가 7, 마사토가 3의 비율로 혼합해서 식재해 주시면 식물에 알맞은 식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물 심으실 때는 이제 뿌리 부분이 모두 흙 속에 들어가도록 식재해 주실 거고요. 그 위쪽으로 또 높게 용토를 깔 경우에는 줄기 부분이 괴사할 수 있기 때문에 흙 부분만, 뿌리 부분만 흙으로 덮도록 할게요. PC본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래 흙을 다 이제 제거하는 이유 중에는 또 높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래 흙을 정리해서 높이를 맞춰주려고 아래 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알맞은 높이로 흙을 제거하여 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흙 심으실 때는 꾹꾹 눌러서 심어주셔야지 흙 속에 있는 공기 양이 많을 경우에는 물이 금세 말라서 물주기가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꾹꾹 눌러가면서 고정해 주시면서 흙 속에 있는 공기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유리화기의 특징은 또 전면부에서 화기 안쪽까지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서 화기 안쪽에도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해 주겠습니다.
집에서 식물을 심고 다육식물을 심고 고정이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한 2, 3일간 두시면 식물이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고정력 있게 땅에 고정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제가 막힐 줄 알았어요. 다른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덥죠? 로제트형으로 자라나는 TP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트형의 식물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잎들이 먼저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 잎들은 제거를 해주시고요. 로제트형의 꽃잎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히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할 부분에 흙을 먼저 조금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높이를 맞추어 심도록 할게요. 식물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바닥에 낮게 자라는 식물들과 높게 자라는 식물들을 함께 식재해 주시면 조금 더 다채로운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엽게 자라나는 이 동글동글한 콩란도 함께 심어보도록 할게요. 콩란의 뿌리를 한데 모아서 같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콩란은 이 화기 안쪽에서 머물지 않고요. 화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어보도록 할게요. 식물을 같이 혼합하여 식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도록 배치하여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식물들을 배치해 주셨다면 이제는 흙 위쪽으로 청경물과 피규어를 이용해서 작은 정원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굵은 모래를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굵은 모래를 올릴 때는 너무 두텁지 않게 흙만 살포시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올려주세요. 굵은 모래를 두껍게 올릴 경우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서 물이 너무 과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흙을 가릴 정도로만 덮어주겠습니다. 배양토 위에 마사를 올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물을 줄 때 배양토가 가볍기 때문에 흙이 들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흙을 조금 눌러주고자 굵은 모래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세밀한 공간에는 모종삽 대신에 작은 스푼을 이용하여 섬세하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은 식물들은 모두 반양지 식물로 직사광선은 조금 피해 주시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충분한 곳에
이따 설명할게요. 관리 방법은 이따 알겠습니다. 원형의 화기는 모든 사방에서 볼 수 있는 화기이기 때문에 뒤쪽까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마살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마살을 이렇게 얇게 올렸고요. 지금 보시면 높이를 이쪽은 조금 높게, 이쪽은 조금 낮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쪽 아랫부분에는 생모래를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바다의 느낌이 날 수 있게 푸른색 모래를 이용하여 디자인해 주겠습니다. 연못의 느낌처럼 연못의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에그스톤을 주변으로 디자인해 주겠습니다. 뒤쪽으로는 하얀색 생모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신문지 등 바닥에 종이를 깔고 작업해 주시면 집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백사장의 느낌처럼 생모래를 이용하여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또 다른 청경물 재료로는 이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꾸미실 수 있습니다. 위에 남는 이런 빈 공간들에 화산석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는 피규어를 이용하여 같이 정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옆에 귀여운 강아지도, 그리고 틴란디시아는 옆쪽에 살짝 어디에 올리는 게 이쁠까요? 여기. 틴란디시아는 뿌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생기긴 하는데요. 이런 식물들처럼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자라는 식물이 아니라 공중식물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다음에 버섯도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여기 귀여운 피규어들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물을 주실 때에는 각각의 식물의 주변부에다가 스포이드, 집에 다 있으시죠? 스포이드로 이제 물을 주시면 되는데, 물 주는 방법은 각각의 식물의 바닥 부분 흙에다가 물을 주시게 될 거예요. 잠시만.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물을 주실 건데요. 물 주는 방법은 흙 주변부에다가 종이컵 3분의 1 정도를 조금씩 부어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줄 때는 한 번에 확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쫄쫄쫄쫄 주셔야지 이 모래 안쪽에 있는 흙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이쁜 상태로 물을 주시고 관리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물들은 반양지 식물로 직사광선은 조금 피해 주시고 창문이나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충분히 이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손 계속 나오고. 그만하자. 일상에 소소한 기쁨을 주는 반려식물, 여러분들도 함께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꽃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세요.